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밀리고 삼성전자도 빠지다 보니까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2,200원에 30%입니다. 82,200원에 30%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계속 내려오기만 내려오는데 네. 이게 저점 잡히면 비중을 늘려서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그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추가 매수도 또 하셨었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 한 번도 안 하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네.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49,900원인데 지금 아직도 추가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아직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음. 지금 일단 딱 수급만 보시면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10월 달부터 11월까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4조 7천억인데 사실 이 정도 팔았으면은 아니 도대체 더 나올 게 있냐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당분간 주가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거보다 지금 뭐 기업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지금 트럼프 이슈부터 시작해서 수급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 당분간 좀 보류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 뭔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다가 이때 5만 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비중 확대보다는 좀 외국인들의 수급 돌아가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어주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트럼프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관세 뭐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무리하게 막 비중 확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닥이 어디냐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지금 바닥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닥이 어딘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더 눌렸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라인이 나오기까지를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뭐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뭐 인사 개편이나 뭐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그것도 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8월부터 계속 외국인들 팔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릴 만한 그 뭔가가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단기간에 어떤 수급이 개선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빠르게 수급이 바뀌고 전환되고 이렇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최근에 좀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서 지금 진짜 어느 정도로 더 팔지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라 만약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수급이 개선된다 그러면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연속성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사 개편이나 조직 개편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메시지가 나오길 바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잠깐 반등은 예상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돌리기에는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한미약품이 네. 지금 며칠째 빠지니까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네, 매수가랑 대응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34만 원에 20%입니다. 34만 원이시면 그때 그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이슈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셨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선택 안 하시고 이 종목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한미 사이언스는 겁이 나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하락이 크게 나와서 걱정되실 네. 텐데 두 분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강했는데 한미약품은 오늘 5% 넘게 밀렸어요. 우리 시청자분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까요?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 있었던 종목들 대표적인 뭐 고려아연도 그렇고 한미사이언스도 그랬고 지금 시장에서 피로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뭐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긍정의 의견을 좀 드렸고요. 원래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기업만 가지고 보면 비만 치료제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에서 한동안 이제 국산화에 대한 니즈를 가장 좀 잘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더욱더 크게 발발이 되면서 물론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결국에는 좀 지금 안 좋은 국면을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미약품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지금 실적도 괜찮고 또 방금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쪽으로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25년에 좀 공개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이 2025년 기점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쪽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약간은 위축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상속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오버행 이슈는 일단 소멸했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은 잠재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괜찮다라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그런 경영권 분쟁 장기화에 지금 시장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시기가 조금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한미약품이라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8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 여전히 좀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정도는 장기화되는 이런 심리의 좀 압박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라면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해 두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뭐 상담을 또 요청을 해드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마트 6만 1,000원에 10%요. 2만 1,000원에 10%요? 네. 이마트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며칠 되셨고요.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좀 1차 어디까지 봐야 되고 네. 또 아까니 무슨 자막에 뭐 유상증자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잘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얼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마트 사실 최근에 뭐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하반 경직성을 잘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이마트 같은 기업은 지금 트럼프 당선과 크게 상관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뭐 수출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수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지금 3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매수가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일단은 뭐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67,000원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신다고 한다면 한 75,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리포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은 여기가 10월 달에 10월 17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 여기 IBK 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정말 실적에 대해서 예측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때 이미 3분기 체질 개선에 따른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짜로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고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분기에도 이러한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 건설에 대한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가져온 신세계 건설에 대한 충당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일부 제품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그다음에 쓱닷컴과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실적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뭐 유상증자 얘기하셨는데 유상증자는 딱히 지금 현재 공시 나온 건 없고요. 주식 교환이라고 해서 아마 신세계 건설 주식을 이마트 주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공시가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자체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빠져야 뭐 더 빠지겠냐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상장 이후에 최저가인 상태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하반 경직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는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우리 시청자분 매수 잘하셨다. 긴 호흡 가지고 가져가 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4266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YJ 링크라는 기업 가지고 계십니다. 15,400원에 15% 가지고 계신데요. 일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하락했다. 팔지도 못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YJ 링크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급락의 이유는 뭘까요, 대표님? 저도 좀 놀래가지고 한번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로 좀 엮인 종목이기도 하고 또 테슬라의 장비 납품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시세를 좀 강하게 보였던 종목이고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시세를 좀 보였던 종목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빠졌을까? 근데 HVM은 경고를 지금 달고도 여전히 좀 강한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루미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별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수급에 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있기는 했지만 이 뉴스를 보시면 지금 숨겨진 매물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는 뉴스가 10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내 잠재적 매도 물량이 120만 주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감 그리고 실제로 매도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지금 그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게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적으로도 역사를 봐오면 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잘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 기업이다. 아니면 주봉상 좀 추세를 돌렸을 때 기업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재하고 또 두 번째로 무서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들이 시장에 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15,4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좀 더 수만이 됐다라고 했을 때면은 제가 일단 매도의 의견을 드렸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저는 더 이상의 확대보다는 지금 3일 연속 빠졌어요. 우리가 보통 캔들 뭐 이제 흑산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서 내일 반등이, 내일 양봉이 좀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양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5일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오거나 추세를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한 이후에는 비중 확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살짝 이렇게 이 종목이 오늘 그 외 우주항공 종목들은 다 추세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장 막판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더 대응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YJ링크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997번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78,000원에 5%이십니다. 합병 이슈로 올라갈 때 구입했는데 단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약간 비중을 높여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종원 부장님께 두산 로보틱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떤 섹터든 어떤 종목이든 지금 비중 확대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조금 올라가 줄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언제 추가 매수하라는 거냐? 일단은 시장이 좀 돌아설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이 다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흐름이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굳이 무리하게 비중 5%이시긴 하지만 무리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6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일단 비중 확대는 좀 쉬어가자. 특히나 뭐 좀 당분간이라도 아니면 올해까지라도 저는 올해까지라도 흐름을 좀 보시고 과연 트럼프가 무슨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뭐 국제 정세가 바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라서 지금 굳이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셔서 손실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다. 일단 갖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포스코 피처해물이요. 네. 옛날에 너무 비싸게 샀는데 오늘 확 떨어지길래 또 추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평당가가 32만 100원이 됐는데 네. 그냥 왕창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뭐 응급제가 그 물량 중국에서 싸게 막 네. 물량 공세를 하고 미국에서 그 물량이 싸니까 2년 유예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막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의 장중 변동성이 엄청났어요. 장 막판에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뭐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반대 매매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있었던 이유 자체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특이한 거는 포스코홀딩스는 동시호가 때 7%를 들어 올렸어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찍어내는 물량들 이거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과의 그 30조 7조의 양극재 계약의 건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런 관세에 대한 이슈 그 부분이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품목 중에 이런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보편 관세라고 불리는데 그게 지금 부과가 된다 그러면 수익성에서 굉장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미중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당하면 자신들의 무기인 그런 히토류라던가 희귀금속, 흑연 이런 2차 전지나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희귀금속들을 가지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에 대한 스노우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중을 확대를 계속 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완전히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전 저점을 이탈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어떤 비중 확대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블루엠텍이요. 주셨을까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아,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매수하고 나서 자꾸 흘러내리길래 내가 또 이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21,000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오늘 추가 매수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부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재은 대표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블루엠텍 지금 계속해서 연일 밀리고 있습니다. 미고비 한국 출시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인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정말 시장을 좀 강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추세 자체가 무너진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이런 그런 굉장히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일라이릴리라던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을 좋게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마운자로 젯바운드 매출이 컨센 대비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이던스 역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최근에 두 종목 모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공급망에 대한 문제라던가 우리나라를 상륙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위고비가 상륙을 했고 인기가 엄청나고 사람들이 지금 처방을 받고 있어서 줄을 서고 있다. 뭐 어디서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계속 막 올라오고 굉장히 좀 열풍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물량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수익성적인 부분이라든지 특히 블루엠텍은 위고비 관련해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상당히 뭐 2025년 이후에는 블루엠텍 측에서는 위고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고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의약품 관련돼서 유통 쪽으로의 그런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잠깐 창을 껐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GLP-1 조만간 미국에서 뭐 판매 중단이 예상이 된다. 근데 이게 버전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초반에는 지금 비만 인구들도 너무 많고 이런 치료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호황을 이루면서 기대적인 요인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작용 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여러 가지를 좀 따지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 그런 요인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시장의 관심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수해주는 사람이 부재하다라는 부분 그게 좀 가장 좀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 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 없이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단기적으로 위고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그 단기 좀 특성을 노려보고 싶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비중 축소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엠텍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1101번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3만 6천 원에 비중은 50%나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보다 더 빠진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9% 밀리고 오늘은 또 7%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들 잘 갔는데 삼천당 제약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그동안 솔직히 이제 잘 갔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동안 이제 탄력이 그래도 제약바이오 조정 나왔을 때 계속해서 좀 탄력을 유지했던 종목들 위주로의 종목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뭐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도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뭐 기술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반등이 어저께죠. 오늘 좀 나오기도 했던 종목들 알테오젠을 좀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 반등이 어저께 좀 밀었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같이 한 종목군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어떠한 모멘텀과 뭐 신약에 대한 모멘텀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수령할 수 있는 로열티에 대한 수익금 이런 어떠한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일리아 관련돼서 이슈도 있었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 황변병성 치료제 시장에 대한 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치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편입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군에 속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세가 계속 좀 빠졌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매수가가 13만 6천 원에 비중 50%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인데 이번에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주가가 지금 23만 원까지 갔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서 1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를 받아야 됐던 가격대가 12만 4천 원 부근은 그래도 지지를 좀 받았어야지 우리가 약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이 가격대 안에서 12만 원과 15만 원 안에서 좀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에 대한 조정들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추가적인 이탈이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반등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줄여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아마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일정과 모멘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뭐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가의 흐름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만한 이런 이유가 없다 보니, 모멘텀이 없다 보니 뭐 매수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줄줄 흘러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비중을 일부라도, 크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줄여두시는 거, 만약에 단기적 반등이 안 나온다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천당 제약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2668번님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8,000원에 비중도 50% 가지고 계신데요. 꾸준히 3년 동안 모아오셨다고 합니다.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은 종목 상담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수익도 굉장히 또 지금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굳이 평단가를 올리면서까지 리스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굳이 더 해서 뭐 더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거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고 사실 뉴스케일 파워는 4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SMR 관련해서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하지 말자. 지금 수익 그냥 챙겨가 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